다크웹,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이런 생소한 이름까지 붙은 인터넷망입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사들인 사람들을 보니 10명 중 9명이 20, 30대였습니다. 제가 19년도 11월 때쯤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걸 내가 한번 재배를 해볼까 해서 대마를 이제 씨앗을 이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밀반입을 시켰어요. 해보니까 이제 잘 자라더라고요, 대마가. 근데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풀어난 거예요. 20년도 한 3월쯤인가? 근데 이제 이거 그냥 내가 팔아야겠다, 온라인으로 팔아야겠다 해서 이제 방법도 다 연구해보고 하다가 이제 다크웹 채널을 개설을 했죠.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다크웹이나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특별 단속인이 뭐니 그 눈에도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 채널이 삭제됐다 쳐도 그냥 이름 바꿔서 다시 재개하면 끝이에요. 은어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은어들을 치면 이제 사이트가 싹 나오면서 딜러의 아이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 하나를 이제 텔레그램 아이디로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입금을 하면 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딜러한테 물건 받는 데까지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구매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런 채널 공간 속에서 대부분 이제 가상화폐로 이루어지는데 비트코인 대행소라고 있어요. 뭐 약을 구매할게요 이러면 이 지갑 주소로 보내주세요 하면 대행업체를 소개를 해주죠, 아이들을. 다크웹 안에서는 주로 게시물을 통해서 서로 PGP 키라는 방식을 통해서 게시자와 판매자가 서로 확인을 하고 에스크로라든가 그 자금 세탁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방식, 또는 텔레그램이나 위커 같은 익명 메신저 채널로 이동해서 거기서 거래를 마무리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크웹 범죄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범죄 유형이고 수사기관이 아주 관심 갖고 추적하고 분석해야 되고요. 다크웹 플러스 보안 메신저 이렇게 연결되면서 계속 범죄가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어라고 하는 특별한 브라우저를 써서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다크웹에 접속을 하게 되면 보통 3중 암호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까지 접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세 곳의 경유지를 거쳐서 암호화된 패킷으로 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역추적을 한다거나 그래서 최초 발신자를 찾는 일,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익명화 기술로 보호되어 있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에서는 약 1.5만 명 내지 2만 명의 유효한 동시 접속자 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2019년도에 한 1만 명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웹상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다크웹 안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판매하고 구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8개 정도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판매한다는 얘기를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10불 정도에. 또 자체적인 채널 안에서 자기들끼리 다 이미 활성화가 돼서 거기서 또 활발하게 운영하기도 하고, 이거는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후기를 공유하기도 해요. 내가 어떤 마약을 판매하겠다는 어떤 홍보 채널인 거고, 가장 활발한 거는 성인 게시판, 불법 게시물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내용들, 이런 정보가 있느냐, 이렇게 실명을 이제 거론하거나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경우는 마약 관련된 컨텐츠가 한 50% 정도, 성착취물에 관련된 게 한 25%, 기타 개인정보나 등등에 관련된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마약의 비중은 좀 줄고 성착취물에 관련된 게시물은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성관련 콘텐츠물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고 해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대량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삭제되고 업데이트가 하도 많이 돼가지고 일단 재유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N번방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도 그냥 일부만 이제 잡혀서 공급과 수요가 원활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인 범위에서 성관련 콘텐츠물들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측정하기가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다크웹을 막으면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장점도 있는데 범죄로 악용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범죄로 악용될 위험들이 있으니까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수사기관은 이제 전통적인 압수수색이랄지 이러한 방식만 가지고는 이러한 형태의 범죄를 추적할 수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 수색이랄지 위장수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장수사는 지금 아동 성착취물만 되는 거지 해킹이랄지 랜섬웨어랄지 이런 부분이 아직 허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